그래서 결론적인 얘기, 실업률 플러스 취업률은 일정한 퍼센트로 표시하면 물론 100%가 되겠지. 그지? 자, 요 정도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렇다면 8번 문제 봐. 8번 문제. 자, 여기 이제 이런 공식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8번 문제를 보셔야 돼. 자료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아주 중요한 조건 나옵니다. 15세 이상의 인구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지. 즉, 인구의 변화가 없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하는 거. 그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취업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반드시 줄게 돼 있다는 얘기지. 왜? 15세 이상 인구인 생산 가능 인구 혹은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잖아. 자, 1번 보기.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분모가 노동 가능 인구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왼쪽에 잠시만 봐. 노동 가능 인구는 요놈과 요놈을 합친 거잖아. 비경제활동 인구하고 경제활동 인구. 그지? 그렇다면 이제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B 플러스 C가 들어가겠지. 요게 노동 가능 인구.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가니까 C가 들어가야 돼. 그죠? 저기에 C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지수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붙이게 되겠지.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기. 실업률이 증가하면 취업률도 증가한다. 야, 요거 보셔야겠네. 실업률이 증가하면 취업률은 당연히 감소해야 일정한 수 1이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 보기도 틀려. 그 다음에 3번 보기. B가 증가하면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한다 했는데 요거 잘 보셔.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 두 개의 값이 뭐하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B가 증가하게 되면 반드시 C는 어떻게 돼? 감소하게 돼. 그지? B 플러스 C가 일정하니까. 그럼 C가 감소했으니까 여기 있는 C도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지. 자, 요것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는 공식인데 3번 보기에 B가 증가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한다 했는데 C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고용률과 실업률이 증가한다면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자, 이 부분 한번 볼까? 이것이 증가한댔단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의 조건에 15세 이상 인구는 뭐하다고 했니? 일정하다고 했거든. 그럼 고용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요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요 보기가 4번 보기인데, 자, 고용률이 증가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뭐가 증가했다는 얘기냐? 취업자의 수가 증가했다 하는 걸 우리는 찾아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증가했대. 자, 실업률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실업률의 공식 이쪽 볼래? 자, 여기서 실업자, 취업자, 그 다음에 실업자. 근데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거 우리가 금방 찾아왔거든? 그렇다면 이 값 전체가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도 증가해야 되지? 만약에 실업자 수가 취업자는 증가했는데 둘 다 감소해버리면 실업률은 감소하게 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실업자 수도 증가해야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실업자 숫자가 증가했다. 이것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렇다면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한다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요 값은 일정하단 말이야.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요 값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가 다 증가했지, 그지?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요 C가 실업자 수 플러스 취업자 수잖아. 자, 분모는 일정하고 분자는 둘 다 증가했다면 이 값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증가했겠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5번. B와 C의 구분 기준은 주당 1시간 이상의 임금 노동. 요것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야. 그래서 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원래 수능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9번 문제는 이제 그 위에 제시문의 자료 두 번째를 보자. 갑은 최근의 불황으로 실직한 후에 재취업이 점차 힘들어짐에 따라 2달 전부터는 아예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은 일자리를 알아볼 때는 뭐였지? 실업자였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에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거잖아. 실업자가 뭐로 변한 거야? 비경제활동 인구로 변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결국 뭘 가져올까? 실업률의 하락을 가져오지만
이것이 결국 경기가 좋아서 실업률에 하락이 온 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을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을은 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예. 탐색적 실업. 그죠? 혹은 뭐 마찰적 실업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 자, 요건 해결책이 뭐가 있지? 취업 정보가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그지? 요런 건 해결이 될 수 있다. 요런 건 우리가 정리한 적 있잖아. 자, 그렇다면 1번 보기 봅시다. 갑은 경기 침체로 인한 A가 실업자인데, 갑은 이제 A가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 B에 해당됩니다. 그죠? 요게 B이고, 그죠? 요게 A잖아. 자,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려. 2번 보기. 갑의 결정은 경기 침체기에도 실업률이, 그렇죠. 경기가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가져옵니다. 요게 정답. 그 다음에 3번. 갑의 사례는 취업률이 고용률보다 고용시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자, 봐. 실업률이 떨어지면 취업률은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그지? 근데 지금 갑이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 건 경기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다면 취업률이 높아지는 걸 보고 우리는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오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취업률이 고용률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게 부정확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보기. 을은 취업정보 부족으로 인한 B에 해당된다. 아니죠. 이건 실업이니까 취업정보 부족으로 인한 A에 해당된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그 다음 5번. 경기 호황기에 을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야. 경기 호황기에도 구조적 실업 같은 건 나타날 수 있어. 물론 경기적 실업은 경기 호황에는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 사무 자동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은 경기 호황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적 실업 외에도 다른 실업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맞는 정답이 2번 하나입니다. 자, 10번 문제. 자, 갑국의 A기업은 최근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근 C아파트 주민들은 신축 아파트가 자신들의 조망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파트 신축으로 A기업이 얻는 편익은 12억이고 그 다음에 C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는 8억이다. 당국은 A기업과 C아파트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거 우리 코즈의 정리 배운 적 있지? 코즈의 정리를 통해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렇다면 기억 보기. 기억은 C아파트 주민에게 조망권을 침해하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고 부정적 외부 효과.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런 코즈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 효과를 해결했다. 자,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중에 하나지. 그렇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모습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니은 보기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룰 수 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을 통해 결정되는 합의금은 12억보다 크다. 아니야. 요 합의금은 어디에서? 8억에서 12억 사이에서 결정될 거야. 그지? 왜냐하면 12억 넘어가게 되면 A 기업이 합의를 안 할 거고 8억보다 작다면 C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그 다음 리얼. 니은에서 결정되는 합의금 액수에 관계없이 기업의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수익 편익은 일정하다. 자, 요건 요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만약에 합의가 9억에서 이루어졌다. 합의가 9억에서 이루어졌다면 A 기업은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지? 아파트를 만들면 12억의 이익을 보니까 9억을 조망권 침해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에게 C아파트 주민들에게 지불했다면 3억. 그지? 그 다음에 C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의 조망권이 8억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9억을 받았다면 1억. 자, 그럼 요거 합치면 얼마야? 4억. 요것은 합의가 10억에서 이루어져도 똑같습니다. 10억에서 이루어지면 A 기업이 2억, C아파트가 2억, 4억. 그래서 사회적 순편익은 항상 4억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11번 문제. 자, 요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11번 문제는 이 Y축의 변수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세액이나 세율이 아니고 다른 변수를 갖다 놓은 거야.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 다음에 X축의 변수는 총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에서 진위 개수가 가장 작을 것이다 했는데 요건 다른 보기를 먼저 보자. 리얼 보기를 먼저 볼까? 리얼 보기. C는 A보다 누진세의 성격이 강하다. 왜 그럴까? 지금 총소득이 오른쪽에 쭉 가 있으면 고소득층이잖아. 그죠? 그 고소득층에서 A와 C를 비교하면 C는 처분 가능 소득이 A보다 작다는 얘기야. 즉
소득세를 많이 냈다는 얘기지. 왜? 그 밑에 보니까 처분 가능 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뺀 거잖아. 그렇다면 C의 방법에 의하면 세금 부담이 많았다. 그죠? 자, 그래서 C가 A보다 누진세의 성격이 강하다. 이 보기가 맞습니다. 그럼 이 보기가 맞다면 기억 보기는 어떻게 될까? A에서 진위계수가 가장 작을 것이다. 진위계수는 작을수록 소득 분배의 평등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지? 아니지. C가 누진세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했으니까 C가 진위계수의 값이 가장 작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린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B에서 소득세율은 지금 B는 직선으로 일정하게 올라가. 직선으로 일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야? 총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소득세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비례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치? 자, 일정하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일정하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소득세율은. 즉 소득세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소득세율은 일정하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D급 보기. 총소득이 W인 경우 소득세 부담은 C에서 가장 작다. 맞지? C가 처분 가능 소득이 가장 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빼면 처분 가능 소득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제? 그런데 요 W 지점에서 총소득은 뭐하지? 일정하거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가장 큰 애가 누구야? C가 가장 크잖아. 처분 가능 소득이. 그럼 C는 소득세를 가장 적게 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D급과 리얼 보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12번 문제. 자, 보조금 정책이 나오는데 이 보조금 지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구나. 그지? 어떤 방법이야? 1화는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얼마를 줬니? A1을 지급했다. 구매자, 즉 수요자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2화는 판매자. 판매자는 이제 공급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A1을 줬다.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오셔야 되는 거. 구매자에게 A1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뭐가 증가할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하는 판매자에게 A1을 지급했거든. 그러면 판매자에게 A1을 지급하게 되면 이런 건 어떻게 돼? 공급 곡선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공급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급이 증가하겠구나. 그지? 왜? 생산 비용이 감소한 거니까. 자, 이제 요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D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S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안에 의해서 구매자에게 A1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금 D 그래프가 어떻게 됐니? 이렇게 D-로 이동했지. 그지? 물론 요 크기는 A1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2안에 의하면 어떻게 돼? 2안에 의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거다는 얘기지. 물론 요 크기도 얼마가 돼? A1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보기. 2안이 적용되게 되면 공급 곡선은 A1만큼 위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게 돼.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은 지금 동일합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균형점이 두 개인데 T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S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거래량 Q는 똑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3번. 보조금 지급 후의 균형 가격은 자, 요 균형 가격은 요건 뭐지? 1안에 의한 균형 가격이지. 그 다음 요 균형 가격은 2안이잖아요. 1안하고 2안. 자, 균형 가격 뭐가 더 높지? 1안이 균형 가격이 더 높아. 그래서 1안이 2안보다 A1만큼 높다. 요 크기가 A1 크기거든. 자, 그래서 정답 3번. 자,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서 구매자, 즉 소비자들에게는 뭐가 유리할까? Q는 일정하게 똑같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낮을수록 구매자들에게는 유리하잖아. 그래서 1안보다는 2안이 유리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지급 총액은 만약에 지금 요게 Q0라고 돼 있거든. 문제.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난 게 요만큼이야. 그러면 거래량 늘어난 거 Q0, Q. 그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은 A. 요게 정부가 지급해야 되는 보조금의 총액이고 요건 1안이든 2안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일하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만? 3번만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밑줄 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 행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할 때 어떤 소비자의 수요량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증가한다. 예, 이런 거 모방 소비라고 부르죠. 정답은 2번입니다.